김어준진 축의 매불쇼. 굉장히 그 예민한 주제, 네. 불교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정말 그 큰 스님 한 분이 어려운 시간 내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불경스럽게 행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네, 괜히 뭐 십자가를 중간에 꺼낸다든지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그런 거 큰일 납니다. 자, 아니 워낙 너그러우신 분이라. 이분이 그렇게 꼭 너그럽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네, 아. MB 얘기만 나오면 아주 화를 불같이 내십니다. 그분이시구나. 네. 그럴 때 보면은 약간은 좀 스님답지 않은 면모도 보입니다. 자,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명진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네. 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명진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너무 이 불경스러운 짓 아니냐. 거의 네. 목탁 진짜 목탁 소리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주 자비로우십니다. 반갑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이 궁금해집니다. 뭐 명진 TV라고 저도 유튜브 방송. 지금은 유튜버군요. 저도 유튜버입니다. 유튜버십니다. 네. 잘 됩니까? 네? 잘 돼요? 한 4만 3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시중이 안 오르다가. 지금 6만 8천인데요? 네, 근데 갑자기 요 근래 최근에 이슈가 돼가지고. 이슈가 되니까 6만 8천으로 올랐는데 5만이 넘으면 제가 노래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저께는 노래도 녹화를 했죠. 그렇습니까? 어떤 노래 하셨어요? 제가 정태춘 선생의 떠나가는 배를 좋아해요. 그 노래도 불렀고 그래서 아마 저 10만 그 지지율이 10만까지 오를 것 같아서 10만 가면 찬송가 한번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스님이 큰 스님이었는데 뭐 내부적인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지 스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아까 저기 인사할 때 MB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그 MB는 제가 그 서울시장 때 네.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는 MB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랬더니 누가 댓글을 달기를 네. 스님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더러운 걸 봉헌했다고 그런 네네네. MB 생각이 나니까 또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네. 댓글 뒤에 숨으시네 또. 알겠습니다. 우리 스님은 네. 사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자비롭고 그러시는데 뭔가 이제 나름의 원칙,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님의 기준에서 약간 불이하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시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그 파사 현정이라고 그러죠. 네. 삿된 거를 파하면은 바른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삿된 건 뭐냐 말이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자에 대해서 다 힘들게 하고 하는 권력 같은 게 이제 삿된 것 중에 가장 삿된 건데 네. MB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있는 사람과 가난 부자들의 정책을 썼고 또 기본적으로 사회 정과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난 제일 부끄러웠어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불의를 보고 그냥 나 혼자 참선하고 그런 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 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님만큼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스님을 모신 이유가 최근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불교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우리 스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자 저희가 또 모셨는데 말이죠. 일단 그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발언인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발언인 건지 입장료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료 문제는 오래됐죠.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지리산 노고단 올라갈 때 천은사에서 도로를 막아놓고 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천은사를 안 들리는 사람들도 지리산 등산 가는 사람들도 입장료를 내기 때문에 그 분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그걸 고소 고발해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계속 문제가 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 입장료 받는 걸 폐사하고 사찰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제 전라도하고 구례 맺었어요? 분에서 이제 같이 이제 더 도와주는 걸로 해서 입장료를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했죠. 안 받는 대신 예산이 좀 투입이 됐군요.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기본적인 뜻은 네. 들어갈 때마다 그 입장료 받는 것 때문에 말썽이 나는데 네. 봉이 김선달 소리도 듣고 네. 그러니까 아예 사찰 그 문화재 입장료는 절 입구에서 받고 등산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문화재 그 보수나 이런 비용 같은 건 국고 보조를 하자는 그런 뜻이었는데 네. 그때 비유를 할 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네. 이 얘기가 이제 스님들로 하여금 우리를 자극을 했나 봅니다. 이렇게 사기꾼 취급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화가 났는데 정청래 의원이 결국은 처음에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네. 비유는 제가 보기에도 말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계속 미루면서 점점 좀 확대가 된 거죠. 네, 사과를 처음에는 미뤘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불교계 반발이 심해지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 뭐 당 대표도 가고 원내 대표도 가고 뭐 의원들 뭐 36명도 가고 108배도 하고 당사자도 대선 후보도 가고 갔잖아요. 대선 후보도 가고 네. 대선 후보 아내도 부인도 가고 네. 엄청나게 이제 사과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교는 사실 최고의 가치가 가르침이 지혜와 자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너무 자비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저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저 최욱 선생님하고 네.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네.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를 해줘야죠. 용서해야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몰아가서 승려대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목적이 뭡니까? 지금 총무원장으로 있는 원행 스님은 수습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정청래 그렇습니까? 의원 보고도 오라고 그랬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가려고 하는데 하루 전날 오지 마라. 네. 그 정청래 의원은 실무자선에서 오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기 조계사를 찾아갔다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거든요. 네. 그 나중에 보니까 조계종의 실세라고 불리우는 강남 원장이라고도 하고 상황이라고도 불리는 자승 원장이 자가받지 말아라. 전 총무원장이죠. 그렇죠. 전 네. 총무원장이 지시를 내려서 결국은 강경 대응으로 정청래 갔군요. 의원의 사과를 안 받는 거죠. 요건 팩트입니까? 예? 요거는 이제 사실로 밝혀진 내용. 그럼요. 아이, 스님이 거짓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팩트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승 스님은 왜 이 문제를 자꾸 키운다고 스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바라보기에는 제가 그 자승 원장이 종회 의장일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선거 운동원을 자철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747 불교 지원단을 만들어서 스님이요? 예, 자승 스님이 자승이 많은 그래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명박 선거 캠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이상득 의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내부적인 반발 없습니까, 스님들이? 그때는 반발 없이 다들 그래요? 저만 반발을 했죠. 눈치 없습니다. 네. 그 눈치가 없다 보니까 목이 잘렸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선거 운동을 함께 한 그런 전력이 있었던 스님이시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이명박이 그 MB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죠. 예산 지원도 받고 조계종이 사찰 단위로 이렇게 받아가던 템플스테이 지원금이나 문화재 보수 관리 비용을 네. 조계종 총무원으로 전부 다 내려오도록 해서 본인이 예산을 나눠주는. 물론 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총무원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럼 불교계에서 이 자승 스님의 권위는 더 많이 올라갔겠군요. 권위 올라간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뭐 어느 절에서 불살하고 싶은데 자승 원장한테 잘 보이면 돈이 나오고 잘못 보이면 안 나오니까 그것으로서 권력의 그 디딤돌 자기 딱 권력을 딱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한 게 그래서 저는 국가 예산이 자승의 통치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님식 표현입니다. 통치자금. 네, 스님식 표현이에요. 자꾸 네. 일 키우지는 마시고. 그
총무원장은 당연히 투표로 되는 거죠? 네, 투표로 되는 되는 거죠. 거죠? 그러면은 뭐 조계종을 많이 발전시켰다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뭐 지지세가 더 늘어나는 거는 뭐 당연지사였겠네요. 아니 각 사찰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내려보내고 그렇겠죠. 나를 지지 안 하면은 감사 나가고 또 뭐 헌법부에서 불러가지고 징계하고 혜택만 줬던 게 아니라 그렇죠. 말 안 듣는 데는 채찍까지 같이.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총무원장이 원래 그 정도 권한이 있습니까? 총무원장한테는 그 권한이 없는데 네. 조계종의 권한이 1994년도 정당 개혁하고 난 다음에 총무원장에 있던 권한을 종회로 많이 옮겨놨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죠. 근데 종회의원을 하나씩 다 관리를 해서 확실하게 3분의 2를 장악을 한 겁니다. 네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청래 의원 사과를 청문회에서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받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총무부장을 경질을 시키고 11월 달 종회를 자꾸 유예를 시킵니다. 종회의원이 안 모이면 유예가 되면은 예산 결산 종회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권은 그러면 자승 전 원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아까 상황이라는 표현을 하셨나 보군요. 그러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총무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로 따지면 청와대라고 보면 되고 행정부. 행정부 그리고 종회는 의회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봐야죠. 호계원은 이제 검찰 뭐 사법부로 봐야지. 이제 그런 전력이 있었던 자승 스님이 이번에 이렇게 강행을 했던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배경 설명만 됐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건 설명이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자승 원장은 속으로 생각이 우리가 이게 신도들로부터의 시주만 가지고 못 산다. 사업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어요. 평소 철학이군요. 그리고 주식회사 정이라는 그 생수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생수회사요? 네, 주식회사 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진로의 물을 감노수라는 그 딱지를 붙여가지고 포장지만 바꿔서 생수 장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스님이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계종에 사는 거죠. 조계종이 네.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정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얼마씩 총문으로 승려 복지기금으로 내놓도록 합니다. 그 생수 판 수익금 중에 일부를. 아니 그 불교가 그렇게 수익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근본 계율법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근데 왜 내부 자성의 목소리 없습니까? 조계종의 현실입니다. 민낯입니다. 일단 난 거기서 걸립니다. 저는 사업하는 거. 네. 이건 아니죠. 웃을 일도 아니죠. 그래서 템플스테이도 하잖아. 그 주식회사 정이라는 게 네. JTBC의 손석희 사장이 그 앵커를 할 때 거기에 보면 뉴스가 나옵니다. 그 주식회사 정에다가 그 납품할 때 그 돈이 딴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식회사 정의 이사가 자승의 친동생이 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분은 스님이 아니고. 그 글로 흘러가는 것을 가지고 조계종의 종무원들 중에 노조를 했던 양심적인 종무원들이 내부 고발했군요.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조사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발이라는 게 검찰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올리고 그 당시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를 해버려요. 그게 2019년 아마 6월 달인가 되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다는 겁니다. 19년도. 그래서 저는 2007년 그 이명박 MB가 대통령 될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권력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대단한 그 권세 세력을 갖고 누렸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그 윤석열 후보를 뭐 지원하는 그런 의심을 하시고 민주당을 겁박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와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후보도 오고 당대표도 오고 다 오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인 이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난 납득이 안 가요. 그 정도면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비를 표방하는 부처님 제자 집단인 조계종이 그 사과를 끝까지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승려대회 날도 송영길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이 갑니다. 근데 아예 또 못 오게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우회적으로 지금 자성이 지원하는 거 하고 있다고 아니겠느냐 보는 의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 발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뭔가 다른 무엇이든 있었어도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씀이시죠?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없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냥 그 목적이 있다면 네, 저는 그렇게 보죠. 저는 뭐 그 부분이 이제 의심에 대한 영역이니까. 왜냐하면은 그 JTBC에서 나왔던 그 뉴스 영상을 한번 보면은 네. 사실은 오늘 저녁에 저희 그 명진 TV에다가 영상을 올릴 작정이거든요. 그 보면은 네. 저렇구나 하는 그 느낌이 대부분 옵니다. 올 것이다. 네. 그럼 사기 행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식회사 정의라는 데가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그 한국말 하면 유령회사인데 네.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 이사를 본인의 친동생으로 앉혀놓고 그 물량사에서 들어온 수익금을 네. 그쪽으로 다 가도록 지시를 내리는 게 나옵니다. 네. 그 생수는 어디서 팔아요? 절에서 팔아요? 아니, 절에서 팔죠. 절에서만 판매가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실질적으로 물량사를 한 겁니다. 물량사에서 수익금을 승려복지기금으로 쓰겠다고 그래놓고 본인이 동생이 있는 그 유령회사로 그 돈이 흘러가게 만들었던 거를 중앙지검에서 그런 증거들이 분명한데 네. 그 주식회사 정이 있는 주소가 그 이재용 회장이 프로포폴 맞았다가 감옥을 간 정형외과 네. 거기가 주식회사 정의 주소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무실도 없어요 제대로? 사무실도 없는 거죠. 그거 되게 특이하네.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스님, 네. 불교는 종교잖아요. 종교. 그리고 자비. 근데 이렇게 옹졸하면 뭐 신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괴로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스님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해요. 이번에 그 승려대회 때 2,500명 정도가 이제 모였는데 스님들이 그 중에서 뭐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64%가 승려대 반대를 반대했어요. 근데 반대하는데도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안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불이익을 당한다고 불이익. 보는 겁니다. 주지는 주지 자리를 떨어질까봐 또 주지 밑에 사는 스님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산문을 폐쇄하고 오직 동안것 동안에 수행만 하겠다고 그랬던 봉암사 대중이 움직였어요. 봉암사 대중이. 거긴 좀 큰 절이에요. 아니 봉암사는 그 80년대부터 일체 일반인 출입을 금하고 스님들이 오직 목숨을 걸고 수행하겠다고 안거를 들어오는 데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움직인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거기가 조계종에서 예산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을 금하기 때문에 네. 거기 기본 재산이 없어요. 그 신도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쪽은 예산에 더 목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스님, 불교는 뭐 자리를 탐하지 않고 물질을 탐하지 않고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보니까 뭐 다 이렇게 감투 하나 쓰고 싶어하고 그런가 보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뭐 자리를 탐하지 않고 물건을 탐하지 않고 이런 거는 아주 옛날 얘기고. 옛날이에요. 네. 똑같네 그럼. 뭐 머리만 짧지 뭐 나랑 뭐가 달라. 에휴 참 스님도. 그래서 과연 종교가 필요한가? 이게 좀 안타깝네. 종교가? 뭐 어느 정도는 안 그런가. 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불교 얘기만 하는 거니까 물타기를 해 기독교로.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스님, 그러니까 불교는 더더욱 좀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미지도 좀 뭐 세상과 단절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인연마저도 끊고 무소유 이런 정말 그 어떤 그 고결함 거기 안에서 뭔가 그 선을 찾고 너무 스님들을 그 고결함 안에 링 안으로 가두지 마. 내가 가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분들도 자유로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 뭐. 근데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옛날 얘기고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현실적인 그 삶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뭐 돈도 필요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근데 차들이 다 좋던데. 네? 좋을 필요는 없잖아.
차들이 진짜 좋아요. 에이, 산에 다니시잖아. 산에 다니는데 왜 세단이 필요해? SUV. 아니 왜 세단이 필요하냐고. 까이엔 많이 타시더라. SUV 타시던데 뭘. 산인데 왜 스포츠카야? 산이 올라가는 게 스포츠지 마. 이유가 있지. 아 이런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다. 스님 뭐 하십니까? 스님은 정말 일단 엄청나게 스님 차부터 한번 우리 차 뒤져봐. 스님 차 뭐예요? 내 차 좋은 차예요. 거봐. 어쩔 수 없다니까. 아, 어쩔 수 없습니까? 그래.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유. 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군요. 엔진 소리가 다른데 어떡할래? 아, 부릉 한번 걸어줘야지. 아 그래? 아 그럼. 목탁 소리 들어야지. 아이 산에 올라가는 데는 부릉. 차 타도 이제 어차피 뭐 좋잖아. 그 부처님의 그 개원칙적인 계율에 의하면은 네. 일의 일발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일의 의는 일의. 옷 한 벌에 아, 그렇지. 그렇지. 일발은 일발. 이 빌어먹을 때 쓰는 얻어먹을 때 쓰는 그릇 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 두 가지의 재산 외에는 그렇지. 일체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부처님 당시 때 계율인데 아. 한 벌을 사도 좋은 걸 사야 된다는 얘기. 남방 딱 불교는 하나니까. 아직도 스님들이 돈을 만지면 안 돼요. 그렇지. 신도들이 만져야지. 돈을 만지는 것 자체가 율법에 부처님 제자로서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 들어오고 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네. 겨울이 있잖아요. 네. 남방에는 이제 여름이 그렇지. 지속적으로 따뜻하니까 옷 한 벌만 있어도 습해서 되는데. 하고 옷도 이렇게 두르는 거 한 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는 무슨 이렇게 두꺼운 속옷도 있어야지 되고 여름에 시원한 옷도 있어야지 되고 네네. 옷 한 벌 가지고는 안 되고 아,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거기는 추워.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그 마을에 같이 절이 있었어요. 네. 기원정사라든가 중림정사가. 그렇죠. 그러면 4시에 차가 필요 없지. 낮에 바루대를 들고 쭉 이 마을로 나오면은 신도들이 참 먹을 걸 줍니다. 아. 그 먹을 걸 줄 때 어떤 분은 뭐 생선도 주고 무슨 고기도 줄 것이고 자기 네. 먹던 걸 주거든요. 네. 그 부처님이 그걸 가지고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는 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 남방에는 지금도 고기 먹는 것이 흠이 안 됩니다. 아. 근데 주는 이게 대로 이제 먹는구나.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도교하고 결합이 되고 또 겨울이 있게 되니까 저들도 밥도 해 먹어야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산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아. 네. 그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선조, 신라, 해야지. 고려, 예. 조선조를 겪으면서 이제 땅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에게 맞게 됐고 그게 일본으로 건너가면서는 일본은 스님들이 요정도 하고 사업 다 합니다. 이 정도예요. 그 개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일본의 처녀들이 제일 시집 가고 싶은 선망의 대상 첫 번째가 스님이었. 아 그렇습니까? 아 이러다가 그러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스님 중에 마포갈비를 또 사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군요. 네. 이번에 그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사실 이제 마지막 트리거가 됐고 그 전부터 조계종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성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비판 의식은 타당한 것입니까? 불교에 대한 편향은 문재인 정권에서가 아니고 네. 1945년 미 군정청에서 포고령 13호가 될 겁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정합니다. 어.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정한 거는 용태영 변호사라는 분이 헌법 소원을 내고 오. 소송을 걸어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오. 1975년에 공휴일이 정해집니다. 30년 뒤군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한국 사회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 20만이고 불교 인구가 400만일 때입니다. 오. 그게 이제 미 군정 하에서 미 군정 청장이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이 기독교화돼 가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 지원이 미션 계통을 통해서 기독교 계통을 통해서 전부 지원이 됩니다. 고원도 그렇고 학교도 계속 급속하게 그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설립이 됐고 이러면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기독교화되면서 알게 모르게 스님들, 불자들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탕에. 꽤 오래.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기독교를 폄하했다 이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봉암사 불사 때도 많은 부분 신경을 썼고 또 동남아시아 그 순방 갔을 때도 네. 절마다 가가지고 다 부처님한테 절하고 다 그쪽 그 불교계 지도자들도 만나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자승 원장으로 봐서는 대접을 안 한 거죠, 자기를. 예를 들면 대접이라는 게 어떤 게 될 수 있습니까? 저하고 연관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그한데요. 네. 제가 2017년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조계종 적폐청산 때문에 단식할 때 청와대 그 홍보수석이었던 윤영찬 의원이 네. 동아일보 기자 때 제일 처음 인터뷰를 해요. 제가 봉사 주지 때 예, 저를 찾아옵니다. 밤에 2017년에요. 예, 단식할 때 네. 그거를 아마 정청래 의원한테도 얘기하고 뭐 여러 사람한테 왜 청와대 수석이 나를 반대하는 명진의 단식장을 갔느냐. 자승에 반대하는 어떻게 명진을 찾아간다고? 허허, 나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먹이는구만 이렇게 느꼈다는 거군요.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스님하고 자승 원장하고는 개인적 인연이 있습니까? 뭐 개인적 인연이 있죠. 아는 사이입니까? 그럼요. 원래는 그러면 가까운 관계였습니까? 생각이 같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네. 같이 그래도 종교 활동도 했고. 누가 더 손 윗사람입니까? 승납은 자승 원장이 2년 빠르고 네. 나이는 내가 4살 많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서로가 이제 존대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같이 술도 한잔 해보신. 자승 원장은 술은 내가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또 불교하게. 그런 거 너무 그 제한을 두지 말라니. 내가 제한 둔 게 아니라 이거는 율법에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스님은 곡차라고들 하죠. 곡차. 곡차 됩니까? 곡차라고 하는데 진묵 스님인가요? 저 전조 때 아주 훌륭했던 도인 스님인데 네. 그분이 스님 술 드십시오 그러면 안 먹고 곡차 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받아맞았다. 명분이 중요한 거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승 스님은 뭔가 좀 쌓였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정부의 편향성 논란을 뭔가 좀 더 부풀렸고 이번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론하시는 정치 권력의 그 편향성 같은 건 MB 때가 제일 심했어요. MB는 청와대에서 소망교회 간다고 청와대 옛날에 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도로 다 저 교통 신호 조작하면서 네. 소망교회 예배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MB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 자승 스님은 그 왜 또 MB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형님 동생 하는 사이거든. 그거는 또 희한하네. 너그러우시네. 그러네. 편향성 논란 얘기할 게 아니네. 그 저 청와대에서 저 불교 지도자들 불렀을 때 들어가면서 MB하고 주고 받았던 그 수작을 보면은 그 참 부끄럽죠. MB가 손가락 다쳤는 걸 보고 손가락 왜 이렇게 다쳤어? 그러니까는 대통령께서 안 불러주셔서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영상 저희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고자질 많이 하셨군요. 손 다치다면서? 예. 어디 가시다 그러셨어요? 대통령이 저를 안 불러주셔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스님은 어떤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10만? 구독자 10만 아닌가? 좀 그러지 마. 제 나이가 이제 73이에요. 73이니까 뭘 새로 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유튜브 방송으로 좀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또 평화의 길은 대한민국의 제일 큰 고통 문제는 분단으로 봅니다. 얼마 전에 모 후보가 이제 선제 타격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글쎄요. 저는 그거는 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는 네. 저는 별로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라는 거는 공멸입니다. 남과 북이 같이 네. 전부 다 전멸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또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그런 대로 형님 같은 남쪽이
그래도 어떻게 남북이 공존의 그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망나니 동생 잘 다루듯이. 망난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네, 죄송합니다. 고집 세고 네. 자기 스타일로 살면 70년을 세계 최대 강국 미국한테 머리 안 숙이고 있는 것도 저는 대견하게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법륜스님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남북한의 네, 한반도 문제에 제일 관심이 법륜스님도 많더라고요. 북쪽에 대한 지원도 많이 했어요. 그분도 거의 최 1순위로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의 고통의 근원이니까. 우리 중생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이 그거에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물질적으로 네. 남북 문제가 풀리면 군사비 지출이 줄어들 거고 전쟁의 위험이 없어질 거고 세계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면은 일본이 우리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중국이 무시하겠어요. 미국이 무시하겠어요. 막강한 군사력과 지금도 뭐 남쪽 군사력만 갖고도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는데 남과 북이 합치면은 군사력이 별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문화 강국이잖아요. 뭐 BTS, 미나리 무슨 뭐 오징어 게임 세계를 한 번씩 들었다 놓잖아요. 경제적 대국도 아니고 군사적 대국도 아닌데 문화를 가지고 반쪽난 국가에서 세계를 한 번씩 들었다 놨다는 문화 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단 상황만 잘 극복한다면은 정말 그 대단한 나라가 된다는 희망 같은 게 있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인지 한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더 나가면은 네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이 평등한 세상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 네. 정윤 씨. 네? 와닿습니까? 저요? 네. 저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네. 더불어 사는 삶. 제가 오늘 집에 가서도 계속 곱씹어보도록. 네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네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대체로는 이제 그 반대죠, 그죠? 네가 불행한 거 봐야 그나마 내가 힐링돼. 그나마 그럴 때 힐링이 좀 되거든요. 네. 그런 삶은 형편없는 삶이군요. 우리 체육 선생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매우 그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뭐 여기 나간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나 저는 거기 팬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난 매불쇼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나. 예전에 저희가 또 명진 스님과 몇 차례 또 함께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인가?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종종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이제 나오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내가 책 광고 해야지 되는데. 네, 하셔야죠. 네. 스님은 사춘기라는 책을 2010년에 냈다가 이번에 스님은 아직도 사춘기라는 책을 냈는데 지금 정교 부분에서 4위고 불교 부분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지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 무슨 쇼핑 호스트인 줄 알았어. 깜빡이 먹을 뻔했네. 스님은 아직도 사춘기. 남이 쓴 책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부터 살고 가야죠. 제가 요새 많이 어려워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 살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불러야지 남이 배고픈 걸 알지. 네. 옛날에 그 뭐 성철 스님이라든지 뭐 이런 무소유 그거는 이제 지금 시대에는 좀 잘 안 맞는 너무 가혹한 정신이군요. 그래도 우리가 목표나 지향점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목적을 갖고 살아야죠. 현실 쪽에서는 그게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뭐 인생 부질없다 뭐 이런 생각 들다가도 현실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서 또 생활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돌아가시면 아둥바둥 살다가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 아이고 또 부질없다. 그런데 현실 속에 가면은 또 그렇게 안 되고 저도 반복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군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나도 고운 말만 해야지. 근데 마이크 앞에만 딱 잡으면은 그 누구를 또. 오늘 자승 스님 얼마나 자승 스님만 잡다 갑니다 오늘. 오늘 MB랑 자승 스님만 잡다 가요. 요새는 뭐 저 법사. 건진법사. 도사. 네. 몰라요. 건진법사는 어디 빠진 법사를 건진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자꾸 뭘 건졌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법사 시대잖아요. 아. 근데 왜 나는 안 찾아오나 모르겠어요. 네. 아 우리 스님도 나 이상으로 조롱해. 강한 분이야. 좀 재능이 있는 분입니다. 네, 어디 빠졌나 건지게 뭐 이거는 사실 저도 하기 어려운 조롱이거든요. 스님이니까 또 하실 수 있지. 네,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명진 스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네.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해야지 됩니다. 네. 건강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살펴가십시오. 명진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멘.